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정비법 중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법도요, 절차법. 그래서 절차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계획과 공급계획이라는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건설계획,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공급계획을 환지계획의 인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걸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썼었고,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환지처분 공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정비법은요, 환지 방식이라는 방식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시행 방식에서만 논의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건설계획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라고 해서 원래는 아마 정비사업의 시행 인가, 정비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몇 세대 아파트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사업 시행 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300세대,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몇 평짜리 분양을 해줄 거냐, 공급계획을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급계획을 관리처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어렵다고. 자, 다시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설계획을 뭐라고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 공급계획을 뭐라고 한다? 공급계획을 환지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에 비해서 정비법에서는 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 또는 이제 사업시행인가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두 개의 뼈대로 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준공검사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여기서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시,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거 이전의 고시. 그래서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이게 우리 공법을 아침문정으로 맨날 보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용어들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다시 비교해 볼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라는 걸 할 때는 건설계획을 실시계획의 인가. 근데 공급계획은 따로 안 하니까 뭐 도를 분양하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 공급계획의 개념은 없었고요.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그다음에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 다음에 준공인가, 그리고 이전의 고시. 그래서 마지막 결론 똑같아요. 도시개발법이랑 똑같이 실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바로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가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자주 못 보거든요.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찌됐든 이게 기본 구조. 다시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그리고 이전의 고시, 이 틀 자체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급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다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용어를 조금씩 바꿨으니까 조금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전제에서 정비사업을 하려면요,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듯이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여기다가 건폐를 얼마를 줄 거냐, 용적률을 얼마를 줄 거냐,
기준점 잡기 위해서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있으면 이때 정비사업 진행이 되게 될 것인데 이때 주된 시행자는 나중에 보겠지만 조합이 가장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미치겠어. 그냥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구성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 기본계획, 시장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뭐 이런 애들은 어떻다?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왜 수립하느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슈가 될 게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일반 시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불렀었고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요.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저렇게 하는 거죠.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교재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기준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이건 이제 틀리면 안 되죠. 어디나 다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자, 대도시를 제외한 시하고요. 대도시를 구분하면 이것도 좀 옛날 패턴입니다. 대도시장은 그냥 알아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시, 거기 인구 50만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시에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로 따로 인정했을 때만 어떻다?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 만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됩니다. 한편 대도시시장의 경우 굳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거나 이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이따 제가 교재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시험에 뜨는 건 다 뭐야?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만 출제가 돼요.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거 재검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 왜 이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얘만 지문이 짧아. 나머지는 너무 구질구질해. 해서 자,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자, 우리 앞에서 국토계획부터 마다 뜨게 되면 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계 바로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릴 텐데 가장 유력한 가장 전통적인 이 영역에서 나머지 그렇게 어려운데 쉽게 뽑아내는 게 뭐라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29회 때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토부 장관은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아니야, 그 시의 시장 등이 어떻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29회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법조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출제위원이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논리가 똑같아. 10년 단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 뭐라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러면 각 시의 시장들은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이 방침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29회 때 이 수립권자인 시장 자리에 국토부 장관을 확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꾸로 지금 30회 때 여기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뭘 예상해 볼 수 있다고요? 바로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여기서는 이제 2개 정도로 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과 수립권자 10년 단수립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전통적으로 통계상 가장 유력한 부분이고요. 좀 이따 이제 뭐 교재를 통해서 제가 몇 개 살을 붙일 텐데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지 않아도 된다?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가지고 이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구질구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역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 뭐가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은 때려 죽여도 외울 수가 없다. 그게 전제가 돼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약간 낯설게 느껴져요.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따로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시킬 때만 어떻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번 지문이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 안 돼요. 자, 옛날 지문들이고요. 답이 안 돼요. 옛날에 이걸 답을 뽑았었어요. 사실은 23회 전에는 이런 걸 답을 뽑았는데 지금은 항상 그런 식이야. 기존 문제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제하는 게 일반 출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걸 즐겨 답을 뽑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유치하니까 답은 아니되 자주 구성하는 지문. 3번 지문이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에 대해서 그래도 8년 동안 지문 3개나 구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작성 방법. 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검토. 틀렸죠? 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런 쉬운 걸 답을 뽑아. 이 파트가 법은 더럽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답을 뽑는 거는 오히려 간단하게 마다 5년마다 10년 단일 수립 5년마다 재검토. 6번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자 검토. 틀렸죠. 이게 어려웠다는 거야.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누굽니까? 시장 등이 어떻다? 시장 등이 재검토하는 방침을 정하는 게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를 보니까 답 2개 뽑았잖아요. 바로 자, 요 명제 하나 갖고 지금 계속 요걸 내 답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갑자기 왜 국토부 장관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이상하네. 그럼 이것 때문에 그래.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출제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교재, 대박. 자, 거기 교재 130페이지에 첫 번째 지문, 기본 계획에는 점점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은 버리셔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렵게 구성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 보다가 토할 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의미가 없고 패턴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없다 틀린 편 이렇게 자꾸 치고 가셔야 돼. 해서 그 2번 지문은 아예 본문 나중에 뭐 짬나고 심심하면 보실 건데 이건 학원 강사도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특히 정비법이 극단적이에요. 쉬운 건 겁나 쉽게 내고 틀린 건 어려운 건 말도 못하게 어렵게 내는데 그걸 파봤자 의미가 없는 게 이 비슷한 지문도 다시는 안 나온다고. 이게 엽기적으로 꼬아내는 그런 지문들은 답이 안 되는 지문들. 어쩌다 한 번씩 답을 뽑을 수 있는데 아까 도시개발법 6문제 중에 3문제 내외 안전법으로 맞출 수 있다. 정비법 6문제 중에 보통 3문제 내외. 그게 맥시멈이에요.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 가서 두 번째 박스 기본계획 수립권자 기본계획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3번이나 나왔구나. 밑줄 그으면 돼, 안 돼? 안 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런 것은 절차 지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항상 한두 개 깔아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면 14일을 막 외우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의견 들어야 한다. 우리가 어디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할 때도 절차 지문은 가치가 없다. 절차 중에 따로 답이 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3번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별 필요 없는 지문들입니다. 협의하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고 이딴 것들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담당 시장 이런 애들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절차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131페이지 가서 자 4번 지문 보고 나서 볼까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의 내용정 점점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일단 흘러가십시다. 이 문제를 한 칼에 푸는 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 그 다음에 5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의 내용정 점점점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6번 지문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 수립한테 지자체 공보유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열람,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문이 아니다. 7번 기본계획을 수립한테 지체 없이 당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고시,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의미 없고요. 이 챕터에서는 앞으로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게 거기에 4번, 5번 지문 거기 키워드 뭐라고 써 있어?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출제하는 테크닉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료 131페이지 가서 자, 131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4번 위에서 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한번 찾아보세요. 보니까 공람 등의 생략이라고 돼 있죠. 다음에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 주민의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도시 계획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포인트 뭐라고요?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예, 다 이렇게 아니할 수 있다. 다 아니할 수 있다. 다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인 거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이나 지방의 의견 청취라든가 혹은 심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사안이 경미할 때는 어떻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항목이 제가 쭉 나왔잖아요. 확대 축소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할 수 있다 오른편. 아니할 수 있다는 오른편이라고요. 뭔 얘기냐면 원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원칙은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예요. 왜?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예외만 나온다고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 도시계획 심의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다시.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오른편이라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오른편. 승인을 또 승인 얘기 뒤에 나올 텐데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 오른편. 자, 요거랑 비슷한 패턴 하나 먼저 보고 나서 볼까요? 요걸로 끝나있구나. 자, 여러분 교재 기준 해서 하여튼 그 정도 다시. 자, 다 생략할 수 있다는 편은 무조건 오른편이라고요. 아니 이걸 아무거나 뽑는다고요.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상을 아무거나 뽑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쟁점은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시장. 국토부 장관은 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게 전통적인 출제이에요. 그리고 각종의 절차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게 지금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이 대폭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작년에 이 문제 30회 때 나왔었고요. 일반 수험생은 이 문제 못 풉니다. 학원 강사도 풀 수 없어요. 찍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와 있죠. 1번 변경, 2번 단축, 변경, 그 다음에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숫자가 25% 요거 바꿔치겠네요. 그 여러분 교재 보면은
자, 확대 축소라고 해서 거기 이제 면적 6번에 20%, 7번에 20% 나와 있죠? 아, 요걸 바꿔치겠다고. 아니, 내릴 게 없으면 숫자를 뽑아낸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여기서 이제 문제 구성을 어떻게 되냐면, 지문 속에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옳은 표현. 거쳐야 한다. 그럼 뭐라고요? 틀린 표현.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면은 다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 문제는 뭐 봅니다. 이 위에 있는 법조문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작당을 하고 냈어요. 작정을. 그러면 다시 안 나오느냐? 나올 거라고요. 뭐라고? 아무거나 끌고 들어와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 의견 정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던질 거라고요. 그리고 이 주문을 그대로 끌고 와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공람을 거쳐야 된다. 또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 틀린 표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이게 이 하나가 지금 법령이 지금 대폭, 기존에 훨씬 지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다 드러낸 것이고,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30배 힌트를 줬다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어렵게 숫자 바꿔치기해서 장난을 쳤던 그런 문제입니다. 숫자가 답이 돼버린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냈던 출제위원 말고 그 다음 출제위원들은 100%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 정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 의견 정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뽑을 테고, 그게 옳은 표현. 또는 그대로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와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없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틀린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는 30회 때 어렵게 나왔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찍는 걸 제외하고 답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이 문제가 나왔으면 똑같이 내지 않네. 그럼 보나마나 내년에 예상되는 31회 때 예상되는 전형적인 지문이 바로 뭐라고? 점점점은 지방의회 의견 정치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옳은 표현. 또는 문제를 약간 바꾸기 위해서 주민의 공람, 의견 정치 과정인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표현.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틀린 표현. 도시 계획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표현,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틀린 표현. 이렇게 요건 퉁쳐서 가셔야 돼. 지금 이걸 외운다고 그래서 세 가지 하나하나 대입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의 직업이 강사니까 이걸 계속 경우의 수에 따라서 숫자를 물어봤으니까 숫자까지 포인트를 다 정리를 해놨지만은 이런 것들은 마약 같은 개념이에요. 절대 수험생이 다 외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 기본계. 30회 때 좋은 문제 나왔어요. 힌트 줬어요. 앞으로 나올 게 뭐라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생략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다 외우시던가. 근데 패턴 문제. 그래서 그 전에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은 다 삭제가 되어버렸지만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다 지원했지만은 맨날 하는 게 생략할 수 있다 옳은 편, 생략할 수 없다 틀린 편 이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법 내용 바뀌는 바람에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정비 기본계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방침은 국토부 장관, 기본계획은 누가?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실 것. 그리고 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주민의 의견 정치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실 것. 생략할 수 있다 옳은 편, 생략할 수 없다 틀린 편. 왜? 법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쭉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숫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것까지는 커버를 못합니다. 외울 실력이 없으니까,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 보셨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정비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주제. 요거를 잠시 끊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여행이 좀 되니까요. 이번 시간에 논의될 주제는 정비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주제이고요.
요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쪽에서 거의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안전진단 얘기를 하나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거 나와 있는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28회 때 출제가 되는데 그 후로 법이 대폭 개편이 되면서 다시는 내릴 수가 없는 영역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틀리라고 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제 한번 답이나 한번 찍어보시면 충분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정비계획 관련해서 2반이라고 하는 것. 자, 시군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이다. 근데 법에서는 위반권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시험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 등이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이런 애들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해서 여기까지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지금 8년 사이에 두 문제인가 구성이 됐던 것이 한 문제구나. 안전진단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사실은 22회 전에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됐던 주제입니다. 근데 그동안 쭉 법령들이 대폭 바뀌면서 하여튼 출제하기 되게 힘들어진 상태이고, 어찌됐든 27회 때인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요건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주제인데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기반설 양호,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재건축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미리 정말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냐라고 하는 거 안전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해서 안전진단 결과 이 건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붕괴사용금지 진입도로 재배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슈가 재의요.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맥시멈인데요. 먼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의무적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안전진단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기본 계획에서 재건축하자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 등을 미리 정해놨으면 어떻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 시기가 됐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큰 쟁점 안 돼요. 너무 길어서 내기 좀 힘들어요. 자, 이 파트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출제한다면 10분의 1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는 제가 2개만 넣었는데 원래 법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지금 정비 기본 계획 등에서 재건축하자고 미리 예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 주민들이 야야 우리 노후 불량 건축물 같아, 불안해 살 수가 없어, 재건축 좀 할 수 있게 안전진단 좀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신청에 따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겁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3분의 1, 5분의 1 해서 틀리게 뽑습니다. 지문을 대충 써버려도 돼요. 어차피 틀린 거니까. 그런데 이걸 옳게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대신 방법이 뭐냐면은 괄호 열고요.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는 2개 나와 있죠? 니은. 그래서 기억, 니은에 각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라는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어떻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신청을 받아주게 된다. 그래서 이건 숫자만 기억하고 날리셔야 돼. 한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요, 신청한 자 등에게 어떻다?
부담케 할 수 있다. 원래 우리가 시군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이 문제가 되기 전에 알아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혹시 시군 구청장 등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입안권자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주민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신청했을 때 또 택도 없는데 안전진단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논의의 구조가 되겠고요.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뭐라고요? 신청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 이건 무조건 박스형 문제밖에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거적 및 상업적 1만 제곱미터, 공업적 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 1만 제곱미터, 생산녹지 1만, 기형, 미은, 디귿멸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그러면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할 때는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법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럼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신청 등에 있어서 지금 누구한테 신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안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제가 아까 키워드가 제외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일단은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외라고 하는 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포인트라고요.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점점점 깔아놓고 나서 뭐라고요?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안전진단 제외 대상이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라고 하는 거. 시험을 보실 때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 의미는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어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 업체가 가서 보니까 어머! 붕괴가 돼버렸네. 그럼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외, 붕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사용금지. 얘는 무너지진 않았는데 괜히 안전진단 하러 갔다가 거기가 묘지가 될 수도 있겠다. 흔들흔들. 바람에 막 건물이 흔들흔들 보여. 그러면 괜히 정말 노후불량 건축물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려 뒤집니다. 그래서 사용금지 들어가면 어떻다? 제외 대상이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외 대상이다. 세 번째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죠. 바로 진입, 도로 등 키워드 되게 되는데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하나의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의 단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큰 도로가 있고 이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한 4m밖에 안 되는데 한 10m 한참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지랄인 게 나중에 재건축을 했다 한들 출입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같이 묶어서 재건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고 재건축을 같이 하고 한다. 어차피 얘는 무너뜨릴 거니까 굳이 어떻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이걸 외우다 보면은 얘기에 취해가지고요. 꼭 이 나쁜 놈들이 과거의 문제 구성할 때 이걸 다 써놓고 나서 실시 대상이다 이렇게 깔아버리면은 놓친다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키워드는 안전진단 제외 대상이다.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는 자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게 너무나 명백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어떻다?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요렇게 제외하게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외하게 된다. 해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 요즘 문제 많이 안 구성했는데 지금 사실 주기상 낼 만한 게 얘가 있어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썩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27회 때인가 나왔던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거, 제의요. 이 쓸데없는 걸 문제를 내갖고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 가운데 라인이 시도지사. 그 밑에가 뭐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시군구청장 같은 이반권자는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어떻다? 제출하게 된다. 누구한테겠어? 바로 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본 시도지사는 의의에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자,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제출의 제, 그 다음에 의뢰의 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요청의 요라고 해서 제의요. 다시 갑시다. 지금 시군구청장 같은 이반권자, 이 사람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군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누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안전진단 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안전진단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니까 멀쩡해. 멀쩡했을 때, 멀쩡해 보였을 때, 안전진단 이거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지. 왜 잘난 척을 하고 지랄이야? 재건축의 본질이 뭐예요? 재건축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지들이 지 돈 처발라서 때려 부셨다가 다시 아파트 지어서 대박을 노리자. 이게 재건축의 본질이라고. 국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지어주는 게 아니라고. 아니,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재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안전지도 실시 결정하고, 안전지도 결과 보니까, 이거 재건축 하셔야겠네. 그래서 재건축 사인해 줘야지? 그 사람들 표가 나온다고. 그래서 날림을 한다고요. 시군구청장 입장에서는 신청만 있으면 그게 안전진단 결과랑 상관없이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새롭게 아파트 짓고 하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 여러 가지로 좋거든. 아파트 주민들은 기분 좋아서 좋고, 그 다음에 시군구 입장에서는 또 삥 뜯을 게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 뜯을 게 많거든. 안 한다고 해도 막 등 떠밀어야 돼. 재건축 하시죠. 쉽게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을 넣어야 돼. 그게 룰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구청장이 날림을 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시군구청장을 못 믿으니까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 보십시다. 내가 경기도지사야. 안양시에서 누가 재건축을 했다가 안전진단에서 결과 보고서 올라왔어. 그러면 재건축 하라고 해야 돼? 말라고 해야 돼? 하라고 해야지. 다 유권자인데. 시동갖고 지가 혼질을 하겠다는데 왜 말려?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법에서는 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혹시 안양시장이 날림을 할 걸 대비해서 안 하겠지. 검토 의뢰.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어려워 이게. 왜?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의요라는 말을 따내는 거예요. 제일 막내 시군구청장, 이반권자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군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보고서를 제출받은 그 시도지사는 검토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이게 이제 가라앉은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거는 별개 문제로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의요. 이게 마지막 출제 포인트였어요. 지금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얘가 잘 안 나왔는데, 어찌됐든 안전진단은 괜찮은 소스예요. 요즘에 이제 정법이 좀 아사리 판을 출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기본 틀 자체 제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가 제외한다. 붕괴 사용금지 지집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만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는 더 이상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자, 가보겠습니다.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정비객 입안권자는 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기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객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기 의무적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기본 계획에서 미리 정비객 수립할 시기를 정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문 내에서는 의미가 이해가 안 돼. 왜? 단기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한 내용이라는 걸 저는 이제 외워놨으니까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얘는 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출발점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기승전결, 결파해서 답을 뽑는 게 기본적인 출제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검토를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2번 지문이요. 재건축의 안전진단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아니요. 입안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신청한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리게 하려고 시도지사 이렇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진입도로가 나왔는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제외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끄트머리에 제외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게 포인트라고. 그 의미는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몇 번 보시면 나중에 눈치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달리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걸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드리고 설명을 해드린다 한들 오래 가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좀 제가 이제 하는 교육 방식이 되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짜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 제일 약발 좋은 게 이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부터는 제 의의도 알고 대충 따라와요. 한 5번 되게 되면 이쪽에서 답 보면 안 되지. 이건 출제 기술의 문제니까 요렇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가면 결과는 나중에 좋아해서 하여튼 제외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정비객 입안권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고주 안전성, 점점점 등을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예비진단이라는 거예요. 예비 안전진단. 그래서 안전진단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보는 걸 예비 안전진단. 그렇다 치고. 자, 2번 답이 됐네요. 시장군수는 재건축 시행을 결정한 경우 제재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서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 제출. 시도지사 그럼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 안 하고 있을 때 어떻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구성했다. 답은 2번 가지고 뽑았고요. 3번 시도지사 바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금 저처럼 읽으셔야 돼. 외운 거. 자, 시군구청장은 보고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법조문들이 상당히 길고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